이관술, 비밀 아지트 구축과 이재유 체포까지 20개월. 경성 트로이카 2기 그룹에 대한 일제 경찰의 대규모 검거를 피해 급박하게 도피를 시작한 이관술과 이재유. 두 사람이 다시 경성 인근으로 돌아온 것은 1935년 3월이었다. 한겨울에 경성을 떠나 산중을 떠돌며 동상에 걸릴 만큼 고생했던 두 사람은 남루한 행색을 경남에서 상경한 농민으로 위장했다. 이때 이관술은 울산이 고향이라 경상도 사투리를 섞어가며 설명했을 것이다. 울산 인근 김해에 재해가 일어나 농사를 접고 밥벌이를 위해 올라온 것으로 신분을 위장했다. 두 사람은 낯선 땅에 스며드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한다. 이미 여러 차례 경찰에 체포됐다 탈출을 반복했던 이재유를 통해 도피하는 내내 정체와 신분을 감추는 것을 상의하고 습득할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다. 경이로운 도피 생활이 시작되다. 이관술이 해방 후 현대일보에 기고한 회상기를 보면 강원도 홍천과 춘천 등지의 산중을 돌면서 이재유로부터 배웠던 것을 드러낸 바 있다. 도피 기간 초반부터 이관술은 이재유에게서 여러 가지 자세한 변장법과 도피 방법을 전수받았다. 예를 들어 여관에 들어가서 잘 때 조심할 것과 주막에 가서 무슨 핑계를 댈 것인지, 밥집에 가서 무엇이라 하고 사먹는지 등등 상세한 규칙들이었다. 그 학습의 결과였는지 두 사람이 정착지를 정하고 스며들었을 때 지역 주민들은 전혀 어색함이 없었다고 한다. 심지어 낯선 이가 나타나는 것을 경계하는 인근 주재소 경찰들까지 믿을 만큼 완벽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의외로 아주 긴 20개월을 보내게 된다. 이관술과 이재유는 마을에서 땅 약 4,000평을 빌려 매일 새벽부터 개간했다. 부지런하게 농사를 지으면서 수확한 작물을 장에 나가 내다 팔면서 근거지를 확보했다. 생활이 안정되면서 닭과 돼지를 키웠고 이를 바탕으로 상당한 수익까지 올렸다고 한다. 두 사람이 도피 기간 얻은 수입이 750원을 넘었고 동네 사람들에게 싼 이자로 150원까지 빌려줄 만큼 넉넉해졌다고 하니 그 과정이 경이로울 정도다. 두 사람은 생활이 안정되고 마을 주변에서 신뢰를 쌓아가면서 경성 중심가로 깊숙이 들어가는 계획을 보류한다. 검거망을 피했던 둘을 뺀 나머지 동지들 대부분이 체포 후 검찰 조사를 거쳐 재판에 회부된 상태였다. 특히 경성 트로이카 2기 지도부였던 박영추를 비롯해 체포된 조직원들에 대한 재판 과정은 신문 보도가 계속되고 있었다. 결국 조급한 마음으로 빠르게 조직 복원을 진행하기보다 상황을 면밀하게 살폈다. 20개월을 유지한 비밀 아지트. 이관술은 도피가 시작될 때부터 경성 소식이 너무나도 궁금했다고 토로한다. 그리고 지하 생활을 시작하면서도 다시 상경할 기회만 엿봤다고 한다. 경성 한복판은 아니지만 바로 인근 지역이기 때문에 근거지를 정하게 된 것이다. 두 사람은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면서 형제처럼 지냈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에서 벗어나는 시간에는 토론을 멈추지 않았다. 둘은 고심하면서 활동 방향을 새롭게 잡았다. 그렇게 정착지의 비밀 아지트가 구축된 것이다. 역할 분담도 이루어졌다. 이관술은 토막으로 만든 아지트를 지키면서 농사에 좀 더 주력했다. 이재유는 장날에 팔 물건을 들고 외출하면서 농민으로 위장해 경성까지 드나들게 됐다. 그렇게 경성에 남아있던 변우룡, 이종국 등의 동지와 연락에 성공했다. 둘의 역할 분담은 이관술이 새로운 조직의 선전물과 기관지를 제작하고 이재유가 흩어져 버린 조직원들을 다시 규합하는 것으로 발전한다. 이때 이관술은 아지트에서 조선공산당제건 경성준비그룹의 기관지 적기의 제작과 발행을 맡게 된다. 조심스럽게 준비할 수밖에 없고 혼자서 작업하는 것이라 기관지 적기 1호는 20부를 찍어낼 수 있었다. 분량은 40여 쪽에 달해 제법 두꺼운 소잡지로 보면 된다. 그 안에는 창간선 업문과 혁명 계급의 당면 중심 강령 행동 슬로건, 조직 임무 등을 상세히 담았다.
이때 활동을 경성 트로이카 3기로 구분해 부르기도 한다. 경성 트로이카 3기와 조여드는 포위망. 조선공산당제건 경성준비그룹을 다시 복원하는 과정에서 기관지는 매우 중요한 도구였다. 두 사람이 만든 기관지, 적기의 배포망이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조직은 복원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조직의 빠른 복원만큼 보안이 더욱 중요했다. 많은 부수를 찍는 대신 배포된 기관지 유통 과정의 보안을 강조했다. 특히 기관지를 소지하거나 전달하는 과정에 경찰에 체포된다면 또 한 번 물거품이 될 소지가 컸다. 그래서 기관지 안에는 지침으로 경찰에 체포될 경우를 대비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먼저 기관지를 받으면 앞선 이의 지문을 모두 지우기 위해 손바닥으로 모든 면을 쓰려고 정해뒀다. 이는 자신의 지문만 찍어놓기 위한 것이라고 안내했다. 그리고 읽은 뒤엔 반드시 소각할 것을 권했다. 적기 1호에 이어 1935년 11월에 2호를 15부 만들었고 이번에도 이재유의 경성 외출을 통해 배포됐다. 이렇게 조심했지만 일제 경찰의 포위망은 계속 조여들어왔다. 특히 이재유가 서대문 경찰서를 2번이나 탈출해서 체면을 구긴 바 있고 다시 체포하는 형사는 승진과 포상에서 당연히 1순위가 되기 때문이었다. 이번 포위망에는 경기도 경찰까지 나섰다. 경기도 경찰부에서 경성상공학원에 다니는 최호국을 검거한 게 발단이 됐다. 최호국의 취조 과정에서 이재유와 연락선이 닿는다는 것을 알게 됐고 접선 날짜를 확보하게 된다. 그때가 1936년 12월 25일 오전 11시였다. 이재유 체포 환호하는 경찰과 홀로 남은 이관술. 이재유가 체포된 날은 적기 3호의 등사를 마친 다음 날이었다. 이재유는 약속 시간에 맞춰 서울 우이동과 창동 사이 산마루로 향했다. 그러나 주변 지역 일대에는 하루 전부터 변장한 경찰대가 곳곳에 깔려서 대기하고 있었다. 일제 경찰은 신문 보도를 막고 고등계 과장을 지휘선으로 사찰계 형사들을 총동원했다. 검거 과정을 설명하는 후속 보도를 보면 약속 장소 인근의 산허리와 골짜기까지 매복시킬 만큼 체포에 혈안이 됐다고 한다. 약속 시간 11시가 넘어도 이재유가 나타나지 않아 높은 긴장감에 지치던 때 11시 40분쯤 이재유가 농부 복장으로 걸어왔다. 기다리던 이재유가 아니라 주변 농사꾼으로 착각하고 낙심했는데 경관 하나가 이재유라고 확신하고 큰 소리를 치면서 달려들었다. 이재유는 순간 빠르게 달아나 잡히지 않았지만 산허리마다 포진해 있던 형사들을 모두 제칠 수 없었다. 결국 완강히 저항했지만 일제 경찰의 포승줄에 묶여 통탄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이관술은 이재유가 약속 시간에 돌아오지 않자 미련 없이 아지트를 벌였다. 일제 경찰이 이재유 체포 후 그 일대를 철저히 수색했으나 검거망을 피할 수 있었다. 실제 이재유가 체포된 소식이 신문 기사로 보도된 것은 해를 넘겨 5개월이 지난 뒤였다. 체포 당시 철저히 비밀로 붙이며 보도를 통제한 것은 이관술을 비롯한 남은 세력을 모두 잡고자 하는 목적 때문이다. 그러나 경성 트로이카의 마지막 핵심 지도자가 되어버린 이관술은 발끝도 잡을 수 없었다. 결국 오랜 보도 통제 끝에 이재유의 체포를 알리자 당시 모든 신문이 호해를 내며 대대적으로 기사를 쏟아냈다. 이관술, 통탄하는 심정으로 다시 나서다. 이재유는 체포 기사가 언론에 대서특필된 직후 예심부터 재판정에 서게 된다. 그리고 1938년 7월 최종 징역 6년을 선고받고 공주형무소에서 갇혔다. 일제는 만기 복역한 이재유를 석방하지 않았다. 이유는 전향하지 않았다는 것. 이재유는 공주형무소에서 청주보호감호소로 옮겨 옥고를 계속 겪어야 했다. 그리고 해방을 겨우 10개월 남긴 1944년 10월 26일 고문 후유증으로 옥사했다. 그때 나이가 딱 40세였다.
이관술은 후일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줬던 동지와 통탄의 작별을 하게 됐다고 말한다. 이관술은 해방 후 일제강점기 항일 혁명운동가 중 가장 으뜸으로 이재유를 꼽았다. 둘이 함께 활동한 시간은 그리 길다고 말할 수 없지만 누구보다 깊은 관계를 가졌던 것이다. 이관술은 이제 이재유의 빈자리를 채워야 했다. 이재유가 약속 시간에 돌아오지 않아 체포를 직감한 후 아지트를 빠르게 정리하고 즉시 산속으로 길을 잡아 떠났다. 그리고 홀로 창동 아지트로 왔던 길을 되돌아 강원도로 넘어갔다. 올 때는 둘이었지만 떠날 때는 혼자가 됐으니 산을 넘는 발걸음은 무겁고 참담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나이는 어려도 스승처럼 삼았던 이재유에게 배운 유산이 있었다. 조직을 복원하고 반제국주의 운동, 항일혁명운동 조직을 재건하겠다는 마음을 내버리지 않았다. 일제경찰은 이제 이관술 체포의 혈안이 된다. 이관술을 공산당 재건운동의 거두라고 칭하며 검거망을 다시 가동하기 시작했다. 이관술은 더욱 신중하게 도피하면서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늦깎이로 항일운동과 사회주의운동에 뛰어들었던 이관술의 걸음걸음이 더욱 굳건해졌다. 노동자 파업 투쟁의 자유, 즉 파업에 대한 경찰과 군대의 탄압 절대 반대. 노동조합, 그 밖의 모든 노동자 조직의 자유. 노동자를 탄압하는 모든 악법 반대. 특히 치안유지법, 출판법, 폭력행위 취체령, 재령 치료 반대. 모든 정치범 즉시 석방, 사형제도 반대. 노동자의 언론, 집회, 출판, 결사의 자유, 정치적 집회, 데모의 자유. 일체 경영위원회 창설의 자유. 프롤레타리아 자위단 창설의 자유. 노동자에 대한 일체의 봉건적, 기숙사제적 속박 반대. 하루 7시간 일주 40시간 노동제 획득. 야전적 노동 강화, 대우 계약, 임금이나 시간 연장 등 부르주아적 산업 합리화 절대 반대. 동일 노동의 동일 임금제 획득. 부인 아동의 연기년 기계계약제와 매매제 절대 반대. 모든 노동자 조직 안의 좌익 결성. 아래로부터의 통일전선 강화. 경성을 아우르는 산업별 노동조합 촉성. 전국적 산업별 노동조합 촉진. 배문석 울산 노동역사관 사무국장.